안녕하세요. 미키쌤입니다. 그동안 쓰기 공부는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제가 그동안 좀 바빴었는데요. 바로 클래스 101과 협업하에 영어가 터지는 쓰기 말하기 통합 클래스를 제작한다고 그랬는데요. 자, 그 PD님 말로는 한국에는 이런 통합 클래스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적극 그분들의 추천하에 제가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오늘은 그 어떤 수업인지 여러분들한테 썸머리로 그런 약간 맛보기로 잠깐 지금 영상을 만들었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케이, let's get started. Speak as you write. 쓰는 만큼 말한다. 쓰면서 말한다. 이게 바로 제 영어 철학인데요. 자,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소스로 영어 공부를 하고 계신가요? 많은 한국 분들이 이 무엇에만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요. 뭐 요즘에는 수많은 AI 툴부터 뭐 앱이다. 뭐 여전히 그 전형적인 학원과 뭐 과외와 전화 영어랑 뭐 이런 것들을 아직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소스를 쓰는 거는 중요하지가 않죠. 근데 문제는 정말 어떻게 복습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뭐 예로 저도 한 20 몇 년 전에 이제 한국에서 막 영어를 공부할 때 이 영화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그 학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영화를 제가 한 50번쯤 봤습니다. 끝날 때쯤 되면 이제 내 영어가 좀은 더 성장돼 있겠지. 그러나 몇 개월 후에 그 외운 걸 까먹은 순간 바로 뭐 바이바이. 그러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정말 속상한 경험을 했었는데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뭐 영화도 좋아요, 사실. 그런데 이걸 복습을 하는 방법을 잘 못하기 때문에 결국 영어가 안 느는 건데요. 그 당시 제가 이제 이걸 알았으면 저도 그렇게 시행착오를 많이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좀 안타깝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복습하는가에 달려있고 그 핵심이 바로 쓰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어 습득의 이 순서를 보면요. 처음에 머리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게 바로 말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 연습 단계에서 중요한 거는 쓰기죠. 그래서 think, write, 쓰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 영어 구조가 뇌에서 자리가 잡고 그래서 생각을 영어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영어로 말이 터인다는 그런 논리인데요. 요게 바로 그 과학자들이 밝힌 굉장히 이 가장 효과적인 언어 습득의 순서라고 해요. 특히 영어는 한국어와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요. 말하기에만 포커스를 둬서는 절대 이 영어적인 구조를 생각하는 뇌를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거를 풀어를 쓰면요. 말은 쓰기에 재생이 있고요. 쓰기는 말하기에 준비 운동 같은 거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쓰기 연습을 하면서 이 영어 어순과 구조에 익숙해지면서 즉 사고로 영어적인 그 순서로 사고를 하다 보니까 결국 그 사고를 하고 근데 그 연습을 우리가 쓰기를 통해서 다지고 그러다 보면 툭 치면 툭 쓸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면 당연히 말로도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영어 공부의 핵심은 그런 영어 구조로 생각하는 뇌 만들기인데요. 그래서 이 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쓰기를 해야지 우리가 그런 영어적인 그런 어순을 제대로 뇌에서 정리를 하고 그래야지 바로 입이 터이는 그런 이런 결과가 따라오죠. 자, 그래서요, 이 쓰기를 왜 해야 되는지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한마디로 영어식 구조로 생각하는 힘의 원동력이기 때문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영어적인 이런 어순과 구조를 쓰기를 통해서 내 뇌를 먼저 다지고 뇌에서 그렇게 영어식으로 영어식 어순으로 생각을 하니까 말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치이고요. 동시에 또 이런 쓰기 연습을 여러분들이 한 문장 한 문장 만들어 가면서 그 과정에서 뭐 챗GPT 같은 뭐 이런 AI를 이용을 해서 동시에 문법을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 있고 이런 면에서 일석이조죠. 쓰기 능력도 기르면서 문법 또한 같이 정리하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쓰면 쓸수록 이제 여러분들이 뇌가 더 거기에 이 영어적인 구조로 자리를 잡고요. 뭐 예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 집에서는 저도 모르게 영어가 나오기 때문에 한국말을 한다는 것 자체를 까먹어요.
이제 저희 애들이 이제 영어를 한국말을 이제 좀 못해서 이제 이게 걱정이 좀 되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과외 선생님을 다시 둬야 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 이 습관이 무서운 거고요. 이렇게 뇌가 그런 이 영어도 이런 쓰는 저도 이제 쓰기로 영어가 입이 터인 그런 전형적인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기 연습을 하면서 뇌 구조를 만들어서 그러다 보면 당연히 입으로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말로 할 수 있는 문장은 사실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요. 그쵸? 그렇지만 이 쓰지 못하면 말로는 더 안 나오는 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말이 안 나온다. 그럼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한국말 쓰는 그런 스피드로 내가 쓸 수도 없기 때문에 말이 안 나온다라고 해도 정말 틀린 말이 아닌 거를 여러분들이 쓰면서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래서 if you can write it, you can say it. 쓸 수 있으면 말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어떤 뭐 소스를 이용해서 공부를 하시더라도 이런 문장을 여러분 내 문장을 만들어 보고 그 어느 정도 연습을 하냐. 그러니까 툭 하고 하면 툭 쓸 수 있는 그런 속도를 쓸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입이 터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제 영어 철학인 이 Speak as you write를 조금 더 설명을 하면요. 바로 한마디로 이렇게 쓰는 만큼 말한다. 즉, 이 쓰기를 통해서 이 영어적인 근육을 기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근육이 바로 어떤 근육? 바로 말하기 근육을 기른다라고 정리를 하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닿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생각이 먼저죠. thinking. 그 다음에 writing, 쓰죠. 그리고 영어 구조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영어 우선 그걸 다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writing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쓰다 보면 이게 영어 구조가 정리가 되면서 이게 말로 스피킹으로 연결되는 이게 하나의 전체적인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라이팅을 안 하고 뭐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뭐 바로 말하기에만 집중하고 이러니까 응용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울 때는 이제 좀 외워가지고 쓸 때는 또 막 이렇게 쓰다가 잊어버리면 그냥 입이 그냥 꽉 닫히는 그러니까 그런 경험 여러분도 정말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또 주위에 그런 분들 이렇게 또 계시더라고요. 아니 말하기도 힘든데 내가 지금 쓰기까지 해야 되냐? 막 이런 질문을 또 저도 받았어요. 근데 쓰기는 그런 말하기와 따로 노는 다른 영역이 아니라 말하기를 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이 영어적인 이런 그러니까 영어 어순으로 생각하는 이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 쓰기를 하면서 그 사고력이 생기고 다져지고 그러면서 이게 말하기로 연결된다. 자, 그래서 쓰면서 이 영어 어순에 익숙해져야 한마디로 입이 터이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말하기는 쓰기의 확장일 뿐이죠. 그러니까 쓰기를 통해서 내 생각이 정리가 되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는 굳이 쓰는 이 과정 없이도 내가 바로 내 머리가 이 영어적인 어순으로 생각을 하고 바로 말로 연결되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문장을 머리로 정말 입으로만 공부하면은 진짜 어순이 안 잡히죠. 뭐 저도 수년 동안 제가 해봤기 때문에 뭐 여러분도 많은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직접 쓰기를 통해서 내 문장을 하나하나 만들어 보다 보면 그 연습을 열심히 하시다 보면 당연히 말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오케이. 자, 영어적 사고력을 키우는 이 세 단계 쓰기 연습법을 좀 살펴보면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copywriting. 한마디로 따라 쓰는 거죠. 남이 잘 쓴 문장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소스를 보더라도 정말 잘 쓰인 이런 문장들이 있죠. 저도 아직 그런 문장을 보면 막 샘도 나고 막 이래서 가져와서 따라 쓰고 정리하고 막 이런 습관이 저도 모르게 생겼는데요. 자, 이렇게 좋은 문장을 보면 그냥 단순히 뭐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따라 쓰기를 우선 해보고요. 근데 이제 한마디로 이걸 쉽게 얘기하면 뭐 인풋이 좀 있어야지 그 다음 단계인 이런 패러프레이징과 또 이런 더 확장 연습 구조를 이용해서 또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반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선 좋은 문장을 어떤 소스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필사 연습을 한다. 근데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뜯어보면서 구조를 따라서 연습을 써보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단계가 paraphrasing. 한마디로 의미는 똑같은데요. 그걸 내 방식대로 바꿔보는 연습이죠. 그래서 예문을 보면요. always at breakfast. 나 아침 꼭 먹어. 이제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래, 이 문장 그래 나도 아침 꼭 먹어. 그럼 이거 써봐야지. 근데 요거를 그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paraphrasing은 의미는 똑같지만은 내 방식대로 쓰는 거죠. 그래서 I don't function well without breakfast. 나 아침 안 먹으면 나 진짜 작동이 안 돼. 그쵸? 요렇게 당연히 요렇게 써도 이런 연습이 굉장히 이런 뇌를 굉장히 이런 그 구조에 익숙해지는 그런 연습이 되고요. 또 나머지 이 스텝 3를 보면요. parallel writing이라고 해서 이거는 한마디로 그 잘 쓴 문장을 여러분이 발견을 했어요. 이번 그 스텝 1에서. 근데 이거를 요 구조가 너무 좋아, 이 문장에. 그러면은 이 구조를 그대로 빌려와서 내용을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바꿔 써보는 연습인데요. 자, 예문을 보면 It feels like summer already. 야, 벌써 여름같이 느껴져. 근데 요거를, 자, 이 구조를 이제 한번 보세요. It feels like. 뭐뭐처럼 느껴져. 근데 여기서는 뒤에서 그냥 이렇게 명사로만 왔어요. summer라고. 근데 요 구조는 feels like 다음에는 문장도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it feels like 요 구조를 그대로 빌려오고 그 뒤에 summer already 이 대신에 그럼 쓸 수 있는 말을 여러분들이 집어넣어 보는 건데요. 그래서 뭐 it feels like something's missing. 뭔가 지금 missing, 빠진 것 같이 느껴져. 뭐 요런 문장. 그래서 좋죠. 그래서 it feels like 이런 단순한 표현도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뭐 앱이나 이런 걸 보면 뭐 어떤 이런 뭐 단어를 쓰거나 아니면 이걸로 끝나고 여러분의 문장을 만들어 보는 그런 연습을 굉장히 안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은 좋은 문장이 있다. 저 표현을 내가 내 표현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럴 때는 반드시 다른 그런 구조만 빌려서 내 문장으로 만들어 보는 습관이 굉장히 이런 영어적인 그런 사고력을 키우는데 그러면서 바로 이 영어적인 어순과 구조에 익숙해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일상으로 이 루틴 만드는 습관을 그러면 어떻게 들일까?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자, speak as you write. 쓰면서 말한다죠. 그래서 우선 써요. write 내 일상 문장을 그러니까 내가 바로 쓸 수 있는 내 일상에서 한국말 대신에 영어를 쓰면서 사실 영어가 굳이 뭐 대화 상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뭐 요즘 뭐 AI랑 같이 해도 되죠. 근데 그걸뿐만 아니라 내가 그냥 내 일상에서 집에서 얼마든지 내 일상을 가지고 영어 문장으로 만들면서 그냥 한국말 대신에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선 write 내 일상으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뭐 물론 당연히 틀리고 난리 나죠. 이제 그런데 이제 AI 덕분에 이런 수정이나 문법 정리도 다 해주죠. 그러니까 너무 고맙죠.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이용을 적극을 해서 내 일상을 문장으로 만들어 본다. 그리고 speak 그 문장을 당연히 이제 소리 내서 말해 봐야 됐죠.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챗GPT 보이스 같은 거 이용을 해 보니까요. 막 목소리도 너무 막 섹시한 남자가 이 막 대화 상대가 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너무 말하기 연습하는 게 쉬워졌죠. 그래서 이제 뭐 좀 약하다. 내가 예를 들어 뭐 발음이나 이런 거 좀 약하다. 뭐 이런 것들은 적극 이용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문장을 이렇게 같이 연습을 해보고 그리고 rewrite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앞에서 처음에 쓴 문장은 내가 좀 틀린 문장이 있었죠. 그래서 그 수정한 문장을 다시 이제 써보고 또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요 같은 구조를 이용해서 또 다른 비슷한 다른 의미의 문장을 또 만들어 보고 문장 한 번 더 써보는 거. 요게 굉장히 중요한 연습이고요. 그리고 요 과정을 매일 반복을 해 보세요. 그래서 뭐 하루에 정말 뭐 적게는 한 문장이라도 저는 한 세 문장 정도 추천해요. 세 문장만 내 일상을 이렇게 가지고 써보고 이렇게 고치고 AI를 통해서 고치고 동시에 문법도 정리를 하죠. 그러면서 말하기 연습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수정된 버전으로 다시 문장을 써보고 또 같은 구조로 또 다른 의미로 문장을 만들어보고 자 이런 이 쓰기 말하기 이 수정 루프를 반복을 하면서 이 영어 문장에 대한 감각이 자연스럽게 길러지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원래 목표는 이 루틴을 만드는 거에 있어요.
됐어요. 자, 그럼 이번 단계는 굉장히 또 중요한데요. 자, 썼어. 좋아요. 그러면은 쓰기에서 다시 이 말하기로 전환을 할 때 좀 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제 강의에서는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정말 이 맛보기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우선 전환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이 톤을 낮춰서 한 톤, 한국 말하는 톤보다 영어를 말할 때는 우선 한 톤, 예를 들어 뭐 도, 이렇게 낮춰서 말하는 습관을 저는 연습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확실히 그렇게 하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이렇게 좀 긴장감이 확실히 줄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어 과외도 많이 해 봤는데요. 이게 좀 영어가 안 될 때 이 한국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이렇게 이 벌써 이 억양이 떠 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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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이제 마음이 듣는 사람도 불안하고 본인 더 불안하죠. 그래서 항상 영어 이 문장을 연습을 할 때는 저음으로, 그러니까 도 이렇게 한 단계 낮춰서 연습하는 걸 굉장히 추천드리고 실제로 도움이 정말로 돼요. 그리고 속도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속도는 스피드는 나중에 좀 영어가 되면은 자동으로 붙는 거고요. 처음에는 오히려 문법에 더 맞고 그런 천천히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더 잔잔한 이 자신감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한 이런 외국 사람들을 보면요. 굉장히 천천히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말이 오히려 더 이 목소리도 약간 저음이고 천천히 말하는 사람들 말에 더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거는 사람의 약간 그런 기본적인 그런 본능 비슷하게 그런 목소리나 저음이나 천천히 말하는 사람들 말을 더 기울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영어는 우리가 외국어다 보니까 이런 나 원래 말하는 스타일이 좀 느린 것처럼 좀 저음으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더 도움이 된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이 전환의 비결을 공유를 하면요. 이 문장을 외울 때 또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할 때도 이 의미 단위로, 이걸 한마디로 청킹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의미 단위로 끊어서 이렇게 쪼개서 그러니까 문장을 연습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영어는 결국 이게 의미 단위가 모인 거지 단어 하나하나가 아니라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를 보면 At the end of the day, it's your choice. 결국 말이야. 뭐 내 선택일까? 내 말을 정리를 하자면 It's your choice. 내 결정이야. 자, 그러니까 이런 문장도 이제 여러분들이 말로 연습을 할 때는 청킹 이렇게 at the end of the day 이렇게 끊죠. 그리고 It's your choice. 이렇게 의미 단위로 끊어서 이게 문장 연습을 하고요. 쓰기를 하고 말하기를 할 때도 그러고 나서 이 저음으로 그러니까 at the end of the day 뭐 물론 뭐 외국 사람들 특히 미국 사람들 굉장히 약간 하이톤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at the end of the day it's your choice. 벌써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좀 차분해지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저음으로 그러니까 천천히 말하는 거를 꼭 연습을 해 보세요. 그래서 또 나머지 전환의 비결을 하나 더 보면요. 바로 이 연결어를 활용하는 건데요. 사실 이 연결어를 쉽게 얘기하면은 회화로, 이 말하기로 갈 때 일종의 이 회화용 접착제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 회화는 여러 가지 문장이 이렇게 짧은 문장들이 연결이 돼야지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쓰기에서도 물론 연결어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요 말을 할 때도 쓴 단문장을 세 문장을 예로 내가 썼어요. 내 일상을. 근데 그거를 좋아. 그 문장은 좋지만 이걸 좀 더 구어적으로 이렇게 그 표현을 할 때, 말하기로 전환을 할 때 연결어 사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나한테 내가 또 마음도 정리되고 생각도 정리할 수 있는 그 시간도 벌어주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영어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래서 이 전환 할 때 이 연결어 사용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뭐 예를 보면요. I mean, it's not that bad, really. 그쵸. 이제 뭐 이런 I mean 뭐 이런 것도 이렇게 굉장히 전형적인 구어체에서 많이 쓰이는 그 연결어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뭐 내 말은 뭐 아니 뭐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it's not that bad really 이것보다도 I mean 하면 좀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게 사실 자연스럽게 자기네들도 구어체라는 게 사실 막 논리적으로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쓰기는 그런 논리적인 사고력을 길러주지만은 말은 사실 막 그 순간순간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뭐 생각을 논리적으로 뭐 영어 어순으로 자기가 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만은 생각을 해서 한다기보다도 엄청나게 그냥 이게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던지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연결어를 잘 쓰면 또 굉장히 좀 이렇게 네이티브스럽게 들리고 영어 좀 잘하게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얘네도 I mean 하고 뭐 나름 생각을 이제 하겠죠. 무슨 말을 할지. 그러고 나서 뭐 it's not that bad really 뭐 요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또 다른 예로 It was like the best pizza I've ever had. 요런 이게 말하기 위해서는 이런 리듬이나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like 같은 경우도 이 고어체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여기서 이제 이 like는 뭐뭐처럼 의미가 아니라 그냥 글쎄 아니 뭐 굳이 뭐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또 그 여러 가지 몇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좀 더 완곡한 그러니까 표현을 할 때도 이 like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like가 없이 It was the best pizza I've ever had.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좀 더 직설적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근데 대신에 It was like the best pizza I've ever had. 내 생각이 정말 내가 먹어봤던 중에 최고의 피자야. 이제 요런 것도 아니 뭐 뭐라고 할까 뭐 굳이 얘기를 한다면 이제 그런 뉘앙스로 like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약간 완곡한 표현을 이렇게 완곡하게 바꿔주는 그런 뭐 연결어 중에 하나다. 또 그 다른 예문을 한번 보면요. I was like no way. I was like 진짜 많이 쓰죠. 그들은 일상에서 그렇죠. 근데 한마디로 이 I was like 이게 이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I said no way 이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I said no way 굉장히 들리기에는 그 교과서적인 그런 표현으로 들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럴 때 이제 대신에 이제 그들이 쓰는 그러니까 was like 이렇게 이런 연결을 쓰면서 굉장히 좀 더 고어적이고 좀 더 자연스러운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연결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또 다른 표현을 보면 So how was your weekend? 또는 So how was your holiday? 뭐 이제 갑자기 좀 못 봤다가 뭐 이렇게 월요일을 받거나 뭐 휴가를 갔다 온 친구를 만나고 했을 때 이제 그들이 이제 이렇게 문장 시작을 할 때 뭐 How was your weekend? 뭐 이렇게도 그 바도로 던져도 되지만은 그 말을 시작을 할 때 so 아니 그래서 그나저나 말이야 이 한국에서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쵸? 뭐 그럴 때 so 먼저 던지고 그러면 또 동시에 걔네도 뭐 생각을 할 그러니까 시간을 벌어준다고 뭐 해석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how was your holiday? 그러게 그나저나 뭐 그러게 말이야. 근데 뭐 휴가 어땠어? 뭐 이렇게 이렇게 할 때 처음에 문장 시작할 때 많이 던지는 연결어 중에 하나다. 그리고 뭐 if I'm being honest. 그러니까 요즘 뭐 애들이 이걸 줄여서 FIBH라고 이 메시지 같은 거에서 그대로 쓰고요. If I'm being honest, I didn't really like it. 나 그렇게 별로 좋지 않았어, 그게. 이제 이런 얘기를 막 한국에서는 이 교과서적인 표현으로는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to be honest. 물론 이제 그걸 회화에서도 많이 써요. 근데 요즘 좀 더 약간 이 세대, 얘네 Z 세대 있죠. 이런 젠 세대들은 이거를 그냥 if I'm도 줄이고, 그러니까 구어체에서는 being honest, I didn't really like it. 솔직히 얘기해서 나 그 별로였어. 그러니까 이거를 요렇게 쓰거나 아니면 if I'm being honest, 요렇게 살려서 써도 되고요. 근데 이제 뭐 워낙 이렇게 구어체에서 짧은 거 좋아하니까 to be honest 써도 되지만은 이런 약간 좀 더 젊은 세대 그렇게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being honest, I didn't really like it. 요렇게 이제 저희 집 애들도 막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막, 뭐야, 막, 이제 to be honest 안 써? 막,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또 보면, 막, after all, it's your call. 결국 말이야, it's your call. 내 결정이야, 내 선택이야, 너의 선택이야. 이제 요런 건데요. 그 앞에서 저 잠깐 보면요. at the end of the day 이것도 after all과 같이 이 한국 해석으로는 뭐 결국 이렇게 둘 다 해석이 되는데요. 이 또 영어에서는 그 약간 뉘앙스가 틀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일상에서 내 문장을 만들면서 이렇게 막 써보면서 쓰게 하고 또 말하기도 연습을 하면서 우선 쓰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굉장히 정리가 될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이 after all 같은 이런 의미는 그 뉘앙스가 약간 아니 한마디로 얘기하면 because예요. 그 의미가. 그래서 because it's your call. 아니, 결국은 말이야. 뭐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은 it's your call. 내 선택이기 때문이야.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after all 다음에는
그 이유나 또는 이 당연한 사실, 그건 뭐 결국 내 선택 아니야? 뭐 이런 말을 할 때, 한국말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after all. 그러니까 이유가 따라온다. 한마디로 이걸 정리를 할 때 because라고 좀 이렇게, 저 어떤 면에서 이 after는 좀 앞뒤에 그 논리가 뭐 이유고 있고 결과가 있고 뭐 이런 약간 이유를 이 뒤에 가서 붙일 때 약간 그런 뉘앙스로 쓰이고, 그 앞에 at the end of the day 이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영화 여러분들이 끝나면 the end라고 나오죠. 어떤 스토리가 있었고 끝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어떤 이야기의 끝이잖아요. 그죠? 의미가. 그래서 이 at the end of the day 이런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내 요점은 내가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이제 그 내 말을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그 영화 끝날 때 그 화면을 생각을 하시면은, 아, 그 영화 스토리에 내 한마디로 이거를 정리를 하자면, 그래서 내 요점은 it's your choice. 내 선택이라는 거야. 그 뉘앙스가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는 이유나 뭐 이런 당연한 사실을 얘기하는 거고, 뭐 at the end of the day 같은 경우는 내 말은, 내 요점은 말이야. 이제 요렇게 달라요. 그래서 요런 것도 쓰다 보면 또 여러분들이 우선 쓰기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또 내 문장을 만들어서 써보는 이제 그런 연습을 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런 쓰기에서 말하기로 전환할 때 그 약간 팁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뭐 제 강의에서는 더 자세하게 다뤘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때 요런 거를 딱 유념을 해서 말하기 연습을 하시라고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요, 이 쓰기 말하기 루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자, 예문을 보면서 그 아이디어를 얻어가 보세요. 자, 여러분이 세 문장을 그러니까 하루에 쓴다는 가정하에, 자, 다음 문장을 보세요. I'm thinking about cutting my hair this weekend. 자, 여기에서 이번 주말에 내 머리를 자를까 생각 중이야. It's getting too long. 너무 길어지고 있어. Maybe I'll try something new. 뭐 약간 새로운 스타일을 나 트라이 해볼까 봐. 이런 문장을 썼어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거 맞는 표현인지 이제 뭐 AI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죠. 그래서 이제 했더니 cutting my hair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네이티브가 거의 안 쓰는 표현이죠. 왜냐면 이제 내 머리를 내가 직접 자르지 않고 미용실에 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바르게 쓴 표현이 getting a haircut. 이제 요 표현을 쓰면서 이제 그 첫 문장을 이제 다시 고쳐서 써 보세요. 그러면은 I'm thinking about getting a haircut this weekend. 요렇게 이제 고쳤어요. 그리고 나서 뭐 it's getting too long 뭐 문제 없죠. Maybe I'll try something new. 뭐 이것도 문제 없는 문장이에요. 이제 요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AI를 이용해서 내가 쓴 문장을 이제 고친다. 그리고 고쳐서 이걸 두고요.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구어체 버전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실 건데요. 이제 그럴 때 이런 내가 쓴 문장을 이제 제대로 고쳐서 쓴 문장을 그대로 복사해서 이제 뭐 AI 툴을 이용해서 이걸 정말 네이티브가 쓰는 자연스러운 구어체 버전으로 바꿔줘 하면 이렇게 이제 다 문장을 나오죠. 그래서 I'm thinking about getting a haircut this weekend. 좋아. 그러니까 나 머리 자를 거를 생각 중이야. 자를까 봐. It's like getting way too long. 여기서 이제 like를 썼어요. 이제 뭐 이거는 사실 우리가 쓰기에서 이런 걸 쓰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하면서 얘가 구어체적인 감각을 여러분들이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 때는 이 라이팅을 할 때는 그런 정석적인 문법대로 문장을 쓰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야지만이 이런 영어적인 제대로 영어가 나중에 이게 자리가 잡히지 문법이 정리가 안 되면 나중에 정말 영어가 정말 콩글리시를 하는 그런 안 좋은 그런 습관이 생기니까요. 그 라이팅을 연습할 때는 정석 버전으로 쓴다. 그리고 이제 뭐 이 구어적으로 이제 연습을 할 때 이런 AI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더 약간 그런 구어적인 감각을 이런 고체적인 감각을 기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it's like getting way too long. 정말 이제 그들이 쓰는 그런 표현이죠. 아, 진짜 뭐랄까. 아, 너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냐? 그러니까 이 way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거를 형용사를 더 그러니까 수식하고 강조할 때 뭐 way too long, 그러니까 way 굉장히 많이 쓰죠. Might try something different. 나 뭔가 좀 다른 거를 try 해볼까 봐. Like bangs or something. 뭐 이거 앞머리를 내리거나 뭐 약간 뭐 다른 거 같은 거를 나 정말 try 해볼까 봐.
그래서 이 앞에 나온 이 쓰기 문장과 뭐 비교를 하자면요. Maybe I'll try something new. 뭐 굉장히 어떤 면에서 뭐 약간 교과서적인 냄새는 좀 나지만 그래도 이 정석인 문장이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버전의 연습을 하면서 이 그 약간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고 이러면서 이 그 약간 그 구어적인 이런 감각을 기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같이 연습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그 팁을 다시 좀 정리를 하면요. 이 핵심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틀리면서 처음에 쓰기를 해서 내 문장을 쓰고 AI를 이용을 해서 그 문장을 고치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렇게 더 자연스럽게 바꾸는 이런 감각을 기르는 거기 때문에요. 요런 연습을 하면서 두 가지 버전으로 다 연습을 하면서 우선 그런 영어의 그런 기본적인 이런 구조와 이런 문법이나 이런 거를 쓰기에서 잡고 그리고 인제 이거를 충분히 내가 자연스럽게 툭 치면 툭 쓸 수 있을 정도가 되고 그리고 요거를 또 말하기로 이렇게 버전으로 바꿔서 연습해 보면서 굉장히 이 영어적으로 이런 감각도 생기고 또 영어 구조에 익숙해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사실 이 영어 공부하는 것도 일종의 습관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내 스스로 혼자 만드는 것인데요. 다르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뭐 비단 영어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성장은 정말 나 혼자 있을 때 조용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 앱이다 뭐 여러 가지 소스를 다 사용하는 거는 어떤 것도 뭐 다 좋아요. 근데 단지 어떻게 복습을 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러니까 뭐 예로 앱은 일종의 뭐 도구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학원은 솔직히 내가 집에서 공부한 거를 자랑하러 가는 그 연습장이에요. 거기서 뭔가를 배운다고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지 마시고 집에서 내가 더 프로액티브하게 내 문장도 쓰고 막 공부를 하고 나서 내가 한 거를 더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장소다. 그리고 뭐 원어민 수업도 마찬가지죠. 결국 뭐 그들이 AI랑 다를 거랑 뭐 없죠. 그쵸? 이쪽에 피드백을 주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공부하고 이제 AI를 적극 활용을 해서 이렇게 내가 쓰는 연습을 하면서 영어 그 어조 뭐죠? 어순과 이런 구조에 익숙해지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런 내 영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이 영어적 즉 어순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고력이 생긴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AI를 제가 직접 써보니까요. 너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내가 혼자 공부는 하되 정말 이 AI라는 든든한 이런 튜터가 있으니까요. 뭐 온오프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뭐 너무나 좋죠. 그쵸?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쌓아야 하는 것이 매일 할 것이 그러니까 하루에 3문장을 써보고 또 고치고 그러면서 영어 구조에 익숙해지고 그것도 AI와의 스피킹을 연습을 하고요. 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 틀린 문장을 내가 다시 수정해서 문장을 써보며 또 툭 치면 정말 툭 쓸 수 있을 정도로 이 연습을 해 보시면 나도 모르게 아니 이런 문장이 그러니까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 강의에서는요. 저거 이것 외에도 또 굉장히 좀 다른 많은 팁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여기보다 좀 더 자세하게 내 영어를 이런 정말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한번 더 자세히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에 뭐 제가 그 2개의 강의를 본 강의 오픈을 해서요. 누구나 볼 수 있고요. 강의 개요랑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볼 수 있으니까요. 뭐 이건 정말 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제가 너무나 고생을 해서 배운 영어이기 때문에요. 그런 여러분들이 이 쓰기 말하기를 동시에 하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영어가 늘 수 있는 그런 좋은 발판으로 여겨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